배수로 공사, 송산리 고분군 배수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무령왕릉이 우연히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어마어마하게 흥분해가지고 신나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고, 일단 무령왕릉이 그 주인을 알 수 있는 고대 군주의 무덤이라는 것도 굉장히 역사적 의의가 크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 무령왕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령왕릉이 있는 곳이 이제 충남 공주에 있는 이제 송산리 고분군이죠. 송산리 고분군이 웅진에 있는 고분군 중에서 제일 큰 고분군이고 백제 왕들의 무덤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송산리 고분군에는 총 7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인을 알 수 있는 게 무령왕릉 하나고, 나머지는 주인을 알 수가 없어서 뭐 1호분부터 6호분까지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1호분부터 6호분까지는 일제강점기 때 전부 도굴이 되었고요. 이 무령왕릉이 도굴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이게 무덤인 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냥 언덕처럼 돼 있어가지고 언덕인 줄 알았지 무덤의 본분이라고 인지를 못했다고 해요. 코리아 베가본드 영상에서 제 공주편에서 제가 직접 송산리 고분군에 갔었잖아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봐주시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지금 가서 봐도 무덤처럼 안 생겼습니다. 언덕처럼 보이기는 해요. 이랬던 게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1971년에 배수로 공사, 송산리 고분군 배수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무령왕릉이 우연히 발견이 됩니다.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인부가 이렇게 땅을 파다가 뭔가 딱딱한 게 걸리니까 그걸 파본 거죠. 파봤는데 짜잔! 타다! 무령왕릉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때 뭐 아주 난리가 났었죠. 뭐 문화공보부 장관에다가 김원룡 국립중앙박물관장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어마어마하게 흥분해가지고 신나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고, 이 무령왕릉은 정말 한국 고고학계의 뭐 최고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고고학계에서 최악의 흑역사로 삼고 있는 것도 이 무령왕릉 출토 프로젝트였었다고 합니다. 최대의 성과이자 최악의 프로젝트가 바로 이제 이 무령왕릉 발굴 프로젝트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선 무령왕릉 이제 본격적으로 발굴 공사를 시작을 할 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합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과정에서 문을 탁 열어버리니까 수천 년간 빛을 전혀 받지 못했던 암실에 빛과 습기가 확 들어오면서 결로 현상이 생겼다고 해요. 이 결로 현상이 이 문화재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는 뭐 말이 많지만, 그보다 더 최악이었던 게 그때 언론사 기자들이 쫙 있었는데 이 언론사 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언론사 기자들도 많았고 그거를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막 기자들이 막 이렇게 취재하려고 그 무덤 안으로 막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화재 이제 뭐 그냥 밟기도 하고 이러면서 문화재 몇 점이 소실되고 훼손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령왕릉 발굴 프로젝트는 고고학적 발굴 실력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발굴을 해버리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작업이었고요. 비슷한 예로 진시황릉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관광 수익 올리려고 진시황릉의 일부만 복원을 하고 일부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직 현대의 그 고고학 기술로는 진시황릉의 전체를 다 복원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여하튼 현재는 이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무령왕릉 내부로는 들어갈 수 없고요. 그 옆에 그 박물관 전시관이 있는데 그 전시관에 이제 그 무령왕릉 내부도를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국립공주박물관에 가면 그 진품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무령왕릉이 그 주인을 알 수 있는 고대 군주의 무덤이라는 것도 굉장히 역사적 의의가 크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무덤 양식입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 양식인데 이 벽돌 무덤 양식은 한국에 별로 없는 무덤 양식입니다. 왜냐하면은 벽돌 무덤 양식은 중국 남조에서 성행하던 무덤 양식이었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는 양나라와 백제의 관계 속에서,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그 문화 양식이 넘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그 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무령왕릉이 무령화만 있는 게 아니라 무령왕 왕비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 관이 금송이라는 소나무로 만들어진 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금송이라는 나무가 한국에는 잘 서생을 하지 않고 있고요. 주로 일본에 많이 그 집중 분포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측 교류에서도 뭔가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 백제의 문화적 교류에 대해서 유홍준 교수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이거든요. 우리는 외래 문화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민족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무령왕 때의 이러한 대담한 문화적 개방이란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개방할 수 있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다. 발달된 외래 문화의 충격을 무작정 거부하다 스스로 몰락하고 만 예가 세계사에서는 무수히 많다. 무령왕은 양나라 문화를 단지 모방한 게 아니었다. 발달된 그 문화의 자극을 받아 백제 문화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 성과는 그의 아들 성왕이 찬란한 백제 문화를 부여해 가서 꼽힐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다. 무령왕릉에서 보이는 대외 문화 교류를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제가 이게 왜 좋아하냐면은 제가 이제 문화사 미술사에 가장 큰 관심이 많은데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K컬처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K-팝이라든지 일각에서는 그러죠. 왜 세계에 알리는 게 한국 문화가 아니라 외래 문화냐. 하지만 그 외래 문화를 그냥 무작정 거부하는 거는 문화적 역량이 높은 게 아니에요. 물론 온고지신의 자세라고 하잖아요.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도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전통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도를 높인다는 게 외래 서양 문화를 거부한다는 것과 다른 맥락이잖아요. 그 외부에서 유입된 문화를 주체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가지고 한국화해가지고 역수출을 하는 것 또한 문화 강국의 일면모이고요. 뭐 BTS, 블랙핑크, 뭐 아니면 영화계 뭐 봉준호 감독님 이 세계의 이름을 알린 두유노 코리아 클럽의 이분들 다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그 분야 자체는 서양에서 온 분야, 문화예술 분야이잖아요. 거기서 우리 한국이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게 바로 이 문화 강국의 힘이라는 거죠. 자, 다시 무령왕릉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령왕릉의 내부에 있었던 출토품은 국립공주박물관에 있는데요. 무령왕릉의 문을 열자마자 곰 모양의 토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웅진의 그 순 우리말이 고마나루잖아요. 이 웅진 지역이 아마 대대적으로 전통적으로 곰을 숭상하는 토템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곰이 수천 년간 무령왕과 무령왕릉을 지켜줬던 거겠죠. 이 그 토우 석상은 국보 152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흥미로운 어떤 유물이 이제 매직권이죠. 매직권은 토지를 산다는 건데요. 무령왕과 무령왕 왕비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신으로부터 그 무덤을 만들기 위한 토지를 산다라는 토지 매매 계약 증서입니다. 이것도 되게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그 매직권 위에 중국 화폐인 오수정 같은 거를 이렇게 막 깔아놨대요. 산다는 거죠. 아니 왕과 왕비의 무덤이면 그냥 만들면 되는 거지. 토지신에게 이렇게 산다는 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백제 문화의 또 정수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관모 장식인데 중국 측 기록에도 백제의 왕은 검은 천으로 된 관에 금꽃을 장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무령왕릉 출토품의 이 유물들이 과연 실제로 무령왕과 무령왕 왕비들이 실생활에서 쓰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령왕과 무령 왕비를 매장을 할 때 그냥 넣은 어떤 장례용 장식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관모 자체는 중국 측 기록에 의하면은 실생활에서도 쓰던 관모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왕의 관모와 왕비의 관모가 좀 다릅니다. 왕의 금관모 장식을 보면은